안녕하십니까. 4급, 준4급 포함한 배정한자풀이 29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은 확인학습을 걸치고요. 배정한자 익히기를 반복해서 드디어 30번을 앞둔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해력 자체, 즉 옛날 사람들이 조립한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접근 생각이 여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 봅니다. 지금 보니까요, 사람인 옆에 여러분들이 배운 부수 또우와 그 다음 위에 돼지머리에 덮을멱이라는 글자까지 해서 전부 다 부수의 조립 형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사람이 손에 빗자루를 잡고서 무언가 쓸어내다 또는 점점 앞으로 쓸면서 나아간다. 사실 빗자루를 뒤로 쓰는 사람이 없죠. 눈이 오든 어떤 먼지를 쓸어낼 때는 앞으로 점점 쓸어가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언가 비로 쓸어내듯 상대방한테 나아가는 거다 해서 이것을 침노할 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무언가 침범한다 라고 할 때 쓰는 글자죠. 예를 들어서요, 침공, 침범, 침략 할 때는 전부 다 사람이 비 같은 것을 들고 손에 들고서 쓸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듯 자기 땅으로 점령하는 형태, 이것을 침노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무언가 쓸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략이나 침범, 침공 이런 형태의 침은요, 무엇인가를 자기 편으로 또는 자기 생각으로 맞게끔 상대방을 공격해 하는 것 또는 쓸어버리는 것, 이것이 침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침은 입안에도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침노하다라는 한자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빗자루로요, 쓸어버리듯 쓸어버리는 것이 침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침입니다. 물론 잠자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해서 잠자다라는 뜻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이 위에 이것은 간머리, 운면이라고 해서 당연히 집을 뜻한다고 여러분이 배웠죠. 집의 어떻게 널판지, 소위 말하면 이게 조각널창이니까 널판지처럼 평평한 곳이죠. 집 안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이 침노하다 무언가 빗자루를 쓸어서 깨끗하게 자기 형태로 만드는 침과 그 다음에 널판, 소위 말하면 어떤 평평한 곳, 즉 집안에 음침한 곳처럼 침노에서 들어가서 조각을 펴놓고 잘 수 있는 형태의 그러한 것이다 해서 잠잘침 또는 잘침합니다. 그런 뜻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이 조각널창의 요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침대나 또는 침상같이 어떤 평평한 곳을 이루고요. 이 부분은 침노하다라는 것처럼 뭔가 쓸어버리듯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깊숙한 곳, 그것을 집 안에 들여놓은 형태에서 잠잔다 해서 잠잘침 이렇게 된 거죠. 동침, 취침, 침실, 예를 들어 침대 전부 다 이 침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침대라는 것은요, 서양의 문화가 아니죠. 동양의 문화입니다. 왜 그렇죠? 동양에, 특히 중국이라는 땅에 습지에 가면은요, 일반 땅에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을 만들죠. 소위 말하면 침대 문화가 발달이 돼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옛 선조들도요, 침대 문화죠. 소위 말하면 평상 문화라는 거예요. 한여름에는요, 대나무로 만든 평상 위에 자면은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죠. 나중에는 부인도 대나무로 만듭니다. 이것이 죽부인이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바늘침이라는 글자입니다. 바늘,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건 쇠금이고 이건 열십이라는 걸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쇠로 만든 사방, 팔방을 꿰맬 수 있는 뾰족한 것이 뭐냐? 바늘이다 라는 뜻에서 이건 바늘이 됐다는 얘기죠. 침술, 방침, 나침판 할 때 이 침은 전부 다 어떤 바늘이나 지침, 가리킴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쇠로 만든 사방팔방을 꿰맬 수 있는 쇠, 그것은 바늘이다 라는 뜻으로 바뀐 그런 형태의 조립 형태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옛날 분들은 쇠 중에서도 사방팔방 꿰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 꿰뚫어서 뾰족하게 꿰맬 수 있는 도구, 그것은 바늘이다라고 인식했다는 거죠. 상당히 조립 형태가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즘 사람들은 언어 만드는 데 익숙하지 않죠. 좀 생략하는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 사이버상의 어떤 용어들이겠죠. 중요한 거는요, 언어의 조립 형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이어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일컬을 칭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만나보죠. 지금 보니까 벼화 옆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요, 곡물을 저울질한다라는 데서 이게 저울질할 칭자였다가 저울질해서 몇 그램 몇 킬로그램이라고 일컬어 준다 해서 일컬을 칭자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저울의 모양이고요. 이건 저울의 그 추를 좌우로 옮기는 손의 모양입니다. 이게 손톱조거든요. 그러니까 곡물을 저울에 달아놓고 손톱으로 추를 좌우사방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저울질하는 형태였다 해서 저울질할 칭이었다가 저울질한 후에는 꼭 이것이 몇 그램인지 또 얼마나 되는 건지 일컬어 줬다 해서 일컬을 칭이라는 얘기가 됐다는 얘기죠. 명칭, 존칭, 사칭하다라고 할 때 이 칭은요, 전부 무언가 저울질해서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일컬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추라고 하는 것은 저울질의 추를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인생은 저울질을 하게 돼 있죠. 시험이라는 저울질이 되었든 간에 아니면 본인의 주간의 저울질이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저울질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건 추가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소위 말하면 수건행권이라고 그러죠. 어떠한 가변적인 윤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가치관을 그 사람 몸속에 가두어라. 이것이 칭입니다. 네, 제가 쓸데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군요. 다음 글자 만나보죠. 이번 글자는요, 누가 그러더군요. 육회, 상쾌, 통쾌 할 때 쾌자입니다.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쾌는요, 보다시피 신방변, 마음심에 터놓을 쾌자입니다. 원래 이게 여기가 막히면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 앙입니다. 가운데 앙자에서 한 옆을 터놓았다 해서 터놓을 쾌죠. 즉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은 상쾌한 일이다 해서 이것이 상쾌할 쾌 또는 쾌할 쾌자입니다. 우리 쾌락, 경쾌, 불쾌할 때 이 쾌는 전부 상쾌할 쾌 또는 쾌할 쾌라고 해서 마음을 터놓으면 유쾌하다라는 뜻이죠. 지금도요, 마음이 터놓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죠. 마음 터놓으십시오. 그러면 불쾌했던 감정이 상쾌해집니다. 물론 변비도 터놓으면 좋죠. 네, 깨끗하거든요. 마찬가지로요,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총알이라는, 소위 말하면 탄알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만나보죠. 활궁 옆에 이 홑단자는요, 원래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즉 무언가 갈라진 방패 안에 무언가 묶어놓은, 양쪽으로 묶어놓은 어떤 무기의 모양을 본땄다가 이것이 홑단자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사냥 도구 중에서 활처럼 쏘는, 소위 말하면 사냥 도구 중에서 활처럼 쏘는 그런 어떠한 그 도구, 그것은 탄알이었다 해서 탄알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탄알탄자가 생긴 건 그렇게 오래된 글자가 아닙니다. 탄력, 마치 활에 무엇이 쏘여서 나가는 힘 같은 것이 탄력이죠. 방탄, 폭탄 할 때 이 탄은 전부 탄알탄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탄력할 때 이 탄은 뭐 총알이라는 의미보다는 무언가 튕겨내다라는 뜻의 힘이, 소위 말하면 튕기는 힘이 탄력이겠죠. 그때는 이 총처럼 무언가 활에다가 사냥 도구 중에서 당겨서 밀어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탄력이 있을 수 있을 때 그것을 탄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무 것이나 다 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탄알탄 하면 꼭 탄알이라는 명사 외에도 무언가 튕기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다음 글자 한번 알아보죠. 이번 글자는요, 감탄하다라고 할 때 쓰는 자일 수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진흙근이라는 글자였고요. 이건 하프문이라는 글자죠. 물론 이 진흙근이 원래 여기서는 진흙의 의미보다는 어려울 난의 의미였고 하품이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곤란한 일을 당하여 하품하며 소리 지른다는 데서 이것은 탄식하다라는 뜻으로 탄식할 탄자가 된 겁니다. 이게 어려울 난의 일부라는 것을 안다면 이 글자가 어렵지는 않겠죠. 즉 어려워서 무언가 하품을 하면서 소리 지른다. 이것은 탄식하는 일이다 해서 탄식할 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탄, 한탄, 통탄 할 때 이 전부 탄은 무언가 어려워서 하품하듯 소리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하품하면서 소리내는 것이 탄이라고 하면 감탄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느껴서 나오는 소리, 이것이 감탄입니다. 여러분 감탄할 수 있는 것은요, 마음에 감탄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을 때 가능하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아닌 것이 없으되 사람이 제각각 분류해서 어떤 꽃은 이쁘다 하고 어떤 꽃은 밉다 하죠.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아무리 이쁜 꽃도 3일을 보면 처음만 같은 감동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꽃이 변한 것이 아니라 꽃을 보는 이가 변한 거죠. 소위 말하면요, 미인이 사람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미인에 의해서 사람, 마음 스스로가 현혹이 되는 겁니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술에 취해지는 거죠. 자연의 감동,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감탄한다는 거요, 느낄 만큼 감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가슴 넓게 가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느끼하게는 갖지 마시고요. 다음 글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벗을 탈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이것은 고기육변 달월이죠. 소위 말하면 살이, 이것이 바꿀 테라는 뜻도 있고요. 또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좀 무언가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몸속에 있던 어떠한 것들이 살이 떨어져서 소위 말하면 살이 빠지다라는 뜻이죠. 몸에 있는 살이 바꾸어지는 거니까 소위 말하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살이 빠지다라는 뜻이었다가 나중에는 살이 빠지니까 왠지 어떠한 뜻이 있겠습니까? 야지겠죠. 그러다가 이것은 벗다 빠지다 해서 벗을 탈, 빠질 탈이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야, 보니까요, 탈선, 이탈, 탈락할 때 전부 이 벗을 탈이라는 뜻은요, 꼭 벗다라는 뜻 외에도 무슨 뜻이 있느냐? 야위다, 또 소위 말하면 바뀌다, 또는 빠지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 글자 속에 내포되어 있죠. 우리가요, 무언가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환골탈퇴라고 그러죠. 이때 탈은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모양이 벗어나는 거죠. 소위 말하면요, 벌레였던 것이, 곤충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나비가 되기도 하고 매미가 되기도 하죠. 이것은 탈퇴, 모양을 벗어버리고 바뀐 거죠. 이것을 탈이라고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 것을 탈의실이라고 그러죠. 옷을 바꾸어서 무언가 변화되는 것, 좋게 변화되십시오. 물론 저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탈모라고 합니다. 다음 글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찾을 탐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손수 옆에 무언가 구멍에 나무로 무언가를 찾아내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무슨 얘기냐? 손으로 아궁이 속 같은 어떤 깊숙한 곳에 남은 불씨를 찾는 데서 이것은 더듬다라는 뜻이요, 또 찾는다라는 뜻이다 해서 찾을 탐, 더듬을 탐이라는 글자죠. 소위 말하면 이게 아궁이, 구멍혈의 약자고요. 이게 나무죠. 그러니까 구멍 속에 나무를 집어넣고 무언가 불씨가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손으로 넣어서 찾아본다 해서 찾을 탐, 더듬을 탐, 탐구, 탐험, 탐사할 때 이 탐은요, 무언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은요, 나무로 손에 잡고 구덩이, 소위 말하면 아궁이 속을 헤쳐보는 거죠. 이것이 탐험, 탐사 또는 무언가 찾아내다, 더듬다라는 뜻이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한자는요, 이처럼 어원을 알면 단어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모습태라는 글자입니다. 탈퇴할 때 태자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할능 밑에 마음심이죠. 원래 능할능자는 고뭉자의 그 첫 출발이었습니다. 곰이 재주 부리는 게 능하다 해서 능할능자였죠. 이게 나중에는 능할능으로 바뀌고요. 곰웅자는 이 밑에 발 4개를, 물론 손 2개, 발 2개겠지만요. 점 4개를 합쳐놓고 곰웅으로 바뀌고요. 이것은 능할능으로 쓰였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 능하게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의 뜻에서 이것은 그 모양이다,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태도, 상태, 긴급 사태할 때 이 태는 전부 모습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양만 봐도요, 여러분이 능한지 능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면접 시험 보러 갈 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들어간다면 이것 뻔할 뻔짭니다. 무언가 능한 자세, 그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모습을 보면 무언가 당당해질 수 있는 남자. 이것은요, 능한 이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모습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무언가 가려내다, 가릴 택자입니다.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 옆에 무언가 가려낼 역자의 약자죠. 가려낼 역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앞에 실사를 빼고 제방변을 넣은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손으로 무언가 가려낸다는 데서 이것은 가릴 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택일, 선택, 채택할 때 이 택자는 전부 무언가 가려내는 겁니다. 그것도 손으로 시일처럼 무언가 착착착 있었던 것을 가려낸다, 뽑아낸다. 사실 옛날에 직무를 하던 소위 말하면 직녀들이 그 천을 짤 때 좋은 실, 나쁜 실을 가려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가려냈겠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 선택이나 채택이나 무슨 택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가리고 난 다음에 할 일이죠. 친구를 택하는 거요, 또 내가 직장을 택하는 거요, 전부 충분히 가려낸 다음에 할 일입니다. 왜냐고요? 평생 가거든요. 그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토라는 글자죠.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원 옆에 팔꿈치 주자입니다. 원래 이건 마디촌이라고 그래서 손목의 모양이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말과 손으로 죄인을 문초한다는 데서 추궁하다라는 추궁할 토였다가 논의하다, 치다. 왜냐하면 죄인의 말을 들어보고 법도에 맞게 쳐야 되겠죠. 그래서 칠토, 논의할 토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토론할 때 이건 치다라는 뜻이 아니고 논의할 토자겠죠. 검토하다, 토벌하다 할 때는요, 당연히 이것은 칠토라는 글자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몽둥이로 치는 게 아니에요. 칠타자, 타자 할 때 이 치다라는 뜻과 이건 다르죠. 칠타는 무언가 몽둥이로 치는 거고, 이것은 말로서 어떤 논리에 맞게 그 사람을 문초하듯이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칠토자예요. 토벌한다 하면 무조건 사람을 쳐내는 게 아니고요, 나와 개념이 맞지 않는 어떤 반역자들을 친다는 얘기예요. 논리가 다른 것을 추궁하는 거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앞을통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것이 병들어 기댈 역자죠. 병들 역자고 이게 소슬용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무슨 얘기냐?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서 무언가 몸을 꿰뚫고 솟아나온 것이 있으면, 종기가 됐든 그게 상처가 됐든 피가 솟아났든 무엇이 솟아나오게 되면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플 통자입니다. 이게 소슬용이라는 것을 안다면은요, 용감할 용자, 당연히 이 밑에 힘력입니다. 힘이 솟아나니까 용감하죠. 또 통할 통자, 무언가 통하기 위해서 넓은 길로 나아가면 통한다 해서 통할 통. 어쨌든 이것이 중요한 건 무언가 솟아난다는 거죠. 병 들어있는 몸에 종기 같은 것이 솟아나면 아픕니다. 복통, 또 통곡, 통탄 할 때 이 통은요, 전부 무엇이 아프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병든 사람은요, 꼭 병의 상태가 몸에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사람은 씩씩함만으로도 충분히 아픈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 정도는요, 의지 문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병들 병자나 또 아플 통자는요, 병들어 기댈 역이라는 몸이 누워있다라는 뜻 속에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은요,
어린아이들 보면 절대로 뒤꿈치를 땅에 대지를 않아요. 소위 말하면 뭐냐, 뒤꿈치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아픈 사람일수록 길게 눕죠. 땅에 대는 면이 많다는 겁니다. 씩씩한 사람은요, 되도록이면 많은 면을 땅에 대지를 않아요. 땅에 많이 대다 보면 죽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무언가 통치하다라는 뜻으로 거느릴 통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실사 옆에 채울충이라는 글자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의 여러 가닥을 한데 모아서 한 줄기 실로 채운다는 데서 이것은 실을 거느리는 일이다 해서 거느릴 통, 다스리는 일이다 해서 다스릴 통입니다. 실사가 괜히 들어가는 게 아니죠. 통합하다, 정통, 통치할 때 이 통은 거느릴 통, 다스릴 통 이런 글자가 됐죠. 소위 말하면요, 실을 한 가닥으로 채운다는 건 끊어진 실을 묶는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선 실을 잘 거느려야 되고 잘 다스려야 되겠죠. 이것이 직녀의 일만은 아닙니다. 바로 견우의 일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견우와 직녀가 있는 겁니다. 만나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자기가 할 일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네요. 물러날 퇴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게 그칠간이라는 건 누구라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원전서에 가보면 이게 그칠간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해일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뒤저올치라는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그칠간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무슨 이야기냐. 해가 차츰차츰 뒤져가면서 저물어 간다는 데서 이건 물러가는 일이다 해서 물러날 퇴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요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자리에 그쳐서 뒤로 간다 해서 이건 물러나는 일이다 해서 물러날 퇴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해가 차츰차츰 저물어 간다는 데서 이건 물러나는 일이다 해서 물러날 퇴자가 된 이야기, 그런 된 이야기죠. 소위 말하면 이야기 한자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퇴근, 탈퇴, 사퇴할 때의 퇴는 전부 물러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퇴보하면 안 됩니다. 진보해야 되죠. 마음이 석양이라면요, 걸음걸이는 뒤져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마음이 새로 돋는 해돋이를 맞이하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